수리 비용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고치라는 거냐? 우리도 붕괴 원인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현재 일본에서 단 하루 만에 중앙대교의 붕괴를 비롯 각종 대형 도로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매우 충격적인 원인 불명의 집안 침몰형 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수십 명의 부상자를 비롯 마을 자체에 수만 명의 거주민들이 고립되어 버리는 심각한 상황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상황이 심각한 것은 이미 1차적으로 무너져 내린 중앙대교 도로의 긴급 수리를 맡던 일본 국토교통성 수리보수 담당자들의 잘못된 수리 작업 진행으로 인해 작업 도중 도로가 더욱 크게 무너져 내리는 2차 붕괴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이며 결국 이로 인해 붕괴된 도로의 수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더 이상의 수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황당한 상황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이러한 주요 도로들의 붕괴 현상이 단 2개월 만에 일본 전역에서 총 400건 이상 접수될 만큼 국가적 재해 규모의 피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그저 폭설로 인한 붕괴 피해 민원들이라고 생각해 그 어떠한 지역에서도 빠른 유지 보수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일본 나라현의 중앙대교 고속도로에서는 단 하루 만에 도로의 반쪽이 완전히 붕괴돼 무너져 내리며 삽시간에 주변이 초토화되는 심각한 집안 침몰형 재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의 속보를 전한 나라현 지방방송사에 따르면 현재 나라현의 주요 진입로로 사용되는 대교형 도로 중앙 부분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50%가 무너져 내리며 완전한 집안 침몰 재해의 붕괴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더욱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것은 이미 1차적인 도로의 붕괴 피해는 10시간 전에 시작되었으나 현재의 2차 붕괴 피해는 국토교통성의 수리 작업 도중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수리를 진행하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도로 내부의 토사와 고정시설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20명의 작업자들이 추락 부상을 입어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또한 해당 붕괴 피해 도로는 나라현의 주요 지방 마을들로 들어가는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어 완전한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된 지금 약 10시간이 넘도록 해당 마을들에는 어떠한 인원도 출입이 불가능한 고립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붕괴 도로의 밑쪽이 수도관 역할을 하는 강과 이어져 있어 나라현 지방 소도시들의 수도관 오염수 피해마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해당 작업자의 주체인 국토교통성을 비롯 도쿄 수도청마저 붕괴 장소로 즉시 현장 출동을 시작했다라며 단 하루 만에 중앙대교 고속도로의 약 50%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심지어는 수리 도중 그 붕괴 피해가 더욱 커져버렸다는 매우 충격적인 보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해당 고속도로는 약 2개월 전부터 나라현 주민들에 의해 동일한 민원 접수가 대략 500건에 다다를 만큼 누구나 붕괴 피해 감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민원 접수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국토교통성은 그저 해당 민원들을 무시한 채 어떠한 현장 파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직접 나라현 지자체에 고속도로가 이상한 것 같다는 민원을 수십 차례 접수한 나라현 소도시 마을 주민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미 3개월 전부터 마을을 진입하는 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아무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자체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것을 거의 매번 느꼈다. 또한 실제로 지금 붕괴가 발생한 장소뿐만 아닌 도로의 난간이나 바로 밑에 강과 인접한 부위에서는 눈에 띄는 붕괴 현상마저 나타날 정도로 이미 중앙대교 도로의 붕괴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처럼 느껴졌다. 그때부터 도로를 이용해 마을로 진입했던 주민들 모두가 나라현 지자체와 일본 정부의 국토교통성에 직접 유지 보수 민원을 접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소 400건은 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이해할 수 없게도 나라현 지자체는 해당 도로의 수리 작업을 위해서는 예산 배정과 기술자 배정 등 국토교통성의 승인하에만 가능하다고 발언했으며 국토교통성은 우리의 민원에 어떠한 공식 답변도 발표하지 않아 정작 어떠한 수리 작업도 2개월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가 이번 붕괴 사고를 만들어낸 것이다라며 약 3개월 전부터 실제 중앙대교의 붕괴 현상이 포착되었음에도 아무런 수리 작업이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민원의 답변만을 무시당했다는 충격스러운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민원 폭주 사례에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매우 어처구니없는 해명 발언을 전하며 정말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소속된 국가정보기관이 맞는지조차 의심이 되는 황당한 행보를 보였는데요. 일본 국토교통성 소속 시설물 관리 담당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대교의 1차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시 최대한 빠른 보수 작업을 위해 중요 인력들을 투입했을 뿐이다. 지금 2차 붕괴로
이대로까지 이어진 것은 그 어떤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작업자라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해당 대교에 2차 붕괴 피해가 발생하며 기존 매뉴얼을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구성해놓은 수리보수 비용의 한도를 초과한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모든 작업을 예산 집행의 단계부터 진행해야 되지만 현재로서 국토교통성에 할애된 예산이 전부 초과된 상황이기에 중앙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을 받아야만 수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주민들의 통행이 전면 중단되며 고립된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나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불편하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라며 수리 작업 중 붕괴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더 이상의 수리 작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매우 황당한 해명을 전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교 붕괴 사건이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나라현 중앙대교가 붕괴되기 전부터 나라현 전역 곳곳의 소규모 다리들에서는 다리가 붕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 자체가 마치 활처럼 휘듯이 변화되며 붕괴되는 매우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아예 고립되어 버리는 피해마저 발생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미 중앙대교가 붕괴되기 전 마을 진입용 도로가 활처럼 휘어버리는 피해가 발생해 마을 주민들의 고립 구조를 진행한 나라현 소방대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나라현 지역 곳곳에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도로의 붕괴 피해를 비롯 붕괴의 모양마저 기형적으로 나타나는 마치 엄청난 규모의 지진 피해와 흡사한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다는 보고를 전하며 이로 인해 마을 통행이 불가능해져 고립 피해를 받고 있는 인원만 약 57만 명에 달했다는 피해 보고 발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현 소방대는 고립 구조 작업을 진행하러 갔을 시 거의 대부분의 고립 피해 지역에서 마을 진입도로가 엄청나게 굽이치듯 부서져 있었다는 발언을 전하며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면 이러한 현상을 포착한 것이 매우 기괴하고도 이례적이라는 추가 발표를 전했습니다. 또한 나라현 소방대는 각종 대형 건물들을 비롯 주요 시설물들에는 아무런 붕괴 피해가 없고 주요 평지형 도로들에서만 이러한 기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발생한 대교형 도로 붕괴 상황 또한 매우 황당하다는 추가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도로들의 붕괴와 변형 사태에 대해 와세다대의 기후학 전문가인 토츠키 교수는 해당 피해들이 대형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의 지층 변화 현상과 매우 동일하다며 현재 일본이 폭풍 전야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공식 보고 발표를 전했는데요. 토츠키 교수를 필두로 한 와세다대의 기후학 연구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의 지진 피해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형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 주요 대형 도로들의 수리 작업 건수가 각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약 5배가량 발생해왔다는 보고를 전하며 현재의 도로 붕괴 상황이 나라현뿐만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츠키 연구팀은 도로가 완전히 붕괴되어 주저앉는 것도 매우 경계해야 되는 피해 상황이지만 일부 지역들에서 붕괴의 수준을 넘어 기괴한 형상으로 도로의 구조물 자체가 휘어버리는 상황이 나타난 것 자체가 현재 일본의 지층 상황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액상화되어 있는 주요 증거라는 추가 발언을 전하며 지금 당장이라도 일본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대교들에는 진입금지 대책을 진행해야 된다는 충격적인 발언 또한 추가적으로 전했습니다. 결국 현재 일본의 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지진재해 직전의 전조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에 겹쳐 국가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할 수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으로 돌입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이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